세상 사람들은 참는 걸 미덕이라 말합니다. 화를 내지 않고 슬퍼도 웃고 마음이 아파도 괜찮은 척하는 걸 성숙한 사람의 자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꾹 눌러가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그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누군가 말해줬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참고만 살다 보니 어느 날부터 몸이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듯 답답하고 자꾸만 잠이 깨고 늘 피곤한데 이유를 모르겠고 병원에 가면 별 이상 없다는데 마음은 계속 무겁기만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다 그런 거지 뭐. 어차피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넘기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그 마음, 그 말 못한 속이야기. 그게 바로 몸에 쌓이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어느 의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속 얘기를 못하는 분들일수록 몸에 병이 많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상처로 가득한 분들이 몸까지 아프다는 사실이었죠. 사실 저도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자주 봐왔습니다. 늘 남을 먼저 배려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말하지 않고 참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가장 착한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도 모진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고 말도 못하고 살아왔던 감정은 결국 몸의 구석구석에 흔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참는 습관이 미덕이 아니고 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인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내 마음을 돌보는 게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참고 살아왔는지, 그 참는 습관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 어르신의 변화 이야기, 그리고 지금 내 감정 습관을 점검하는 시간까지. 이 이야기는 누구를 탓하려는 것도 지금껏 살아온 삶을 부정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애써 참고 살아온 당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먼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을 내가 먼저 돌봐주는 법을 함께 배워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가슴속 어딘가가 먹먹해지고 계시다면 그건 당신의 몸과 마음이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 볼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참고 살아야만 했는지 그 배경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지금부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길이 보이니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다. 감정은 드러내지 말고 참아야 한다. 마음은 숨기고 겉으론 웃어야 한다. 그런 말들 앞에서 우리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감정도 스스로 눌러야 했습니다. 아파도 말하지 않고 힘들어도 꾹 참아야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시절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 시대였고 감정보다 생존이 더 중요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슬퍼도 눈물 흘릴 틈이 없었고 서운해도 말하면 괜히 분란만 생긴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배운 적도 없고 허용되는 분위기도 아니었지요. 당신도 어릴 때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괜히 말 꺼내서 분위기 망치지 마라. 어른 앞에서 울면 보기 안 좋다. 그냥 네가 참아라. 그 말들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말보다 참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앞에서 속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자식들 앞에서
감정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서운해도 속으로 사귀고, 화가 나도 조용히 외면하고, 누구 하나 먼저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예의였고, 그게 사랑의 방식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렇게 참는 게 지금까지의 삶을 지탱해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인내 덕분에 가정이 지켜졌고, 자식이 무사히 자랐고,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제는 그 참는 습관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풀지 못하고 묵힌 감정들이 내 안에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표현하지 못한 외로움, 숨기고 지나친 억울함들이 시간이 갈수록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참는 습관은 몸의 병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게 남습니다. 난 괜찮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이 말들이 반복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무언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모를 때가 옵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지만 마음은 말할 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는 법은 익숙하지만 표현하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걸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방법, 내 마음을 살피는 감각을 조금씩 되살려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라 느끼고 표현하고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엔 그 참는 습관이 우리 몸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이 몸을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 알고 나면 더 이상 그냥 넘기지 않게 될 겁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마음을 돌보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시간만큼 이제는 내 감정을 풀어주는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말을 못해서 아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냥 비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진짜라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참는다는 건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이죠. 화가 나도 슬퍼도 불안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 그 감정을 눌러두는 겁니다. 그렇게 누른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은 우리 몸 어딘가로 옮겨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함으로 옵니다. 쉽게 지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자꾸 한숨이 나오는 것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은 소화가 안 됩니다. 늘 체한 것 같고 속이 더부룩하고 밥맛이 없고 그러다 보면 잠까지 편히 못 잡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 몸 안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은 숨쉬기, 심장 박동, 소화 같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기능을 조절하죠. 그런데 감정을 계속 참으면 이 자율신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할 땐 심장이 빨라지고 슬플 땐 속이 뭉치고 화를 참으면 숨이 막힐 것 같고 이 모든 반응은 우리 몸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을 때 대신해주는 몸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몸속 호르몬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안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쏟아지는데요. 이게 잠시라면 괜찮지만 계속 누르고 계속 참는 상태가 되면 몸은 늘 긴장 속에 놓이게 됩니다. 몸이 쉬지를 못하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염증 반응도 생깁니다. 그 결과 염증성 질환, 통증, 심지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70대 중반 여성 한 분이 오랫동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증상으로 병원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도 큰 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늘 뭔가 가슴에 얹힌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상담 중 이런 말을 꺼내셨다고 합니다. 저는요, 남편한테 서운했던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애들 앞에서도 속상한 티 낸 적 없고요.
그 말을 꺼낸 뒤 그분은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말을 못해서 그래서 아팠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그분은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숨이 막히는 증상이 점점 사라졌다고 하셨대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속마음을 말로 풀지 않으면 몸이 대신 그걸 꺼내려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삶은 결국 몸이 아픈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울거나 누구에게 따지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나 자신에게라도 나 그때 힘들었어.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는 것. 그게 정말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참는 습관은 그동안 우리를 지켜온 무기였지만 이제는 내 몸을 망가뜨리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칼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참는 게 아니라 돌보는 삶으로 조금씩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감정을 건강하게 풀어내는 방법, 즉 표현의 루틴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부터 이미 시작입니다. 사람은 말하지 못한 감정을 그냥 마음속에 오래 묻어둡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언젠가는 몸으로 올라온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상처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몸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머리가 아프고 또 어느 날은 가슴이 콕콕 쑤시고 왜 그런지 이유도 없는데 계속 몸이 불편해집니다. 이게 바로 감정이 병으로 이어지는 조용한 경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감정을 억누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몸에 이런 증상을 자주 겪습니다. 먼저 만성 통증입니다. 어깨가 뻐근하고 목이 늘 뻣뻣하고 허리가 쉽게 아프고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말하지만 계속 아픈 분들이 계시죠. 그런 통증은 몸이 그만 참자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소화장애입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자주 체한 것 같고 식욕도 들쭉날쭉하고 이 역시 감정과 연결돼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계속 억누르면 소화기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고혈압과 심장 두근거림입니다. 분명히 화는 내지 않았는데 자꾸 심장이 빨라지고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힐 것 같아지는 경험. 사실은 내가 스스로에게 괜찮은 척을 너무 많이 한 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면 우울감과 무기력으로도 이어집니다. 기운이 없고 자꾸 누워있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감정. 이 감정도 사실 오랫동안 감정을 혼자만 품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주 찾아오는 신호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즉,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늘 참으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몸이 병에 더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참는다는 건 늘 긴장 상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몸은 계속 긴장하고 근육은 뻣뻣해지고 혈관은 수축되고 호르몬도 균형을 잃습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내가 말하지 못한 감정은 언젠가 내 몸 어딘가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걸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감정을 조금씩 표현하면 됩니다. 말로 꺼내도 되고, 글로 써도 되고, 혼잣말로라도 해보면 됩니다.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무조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당신의 몸과 마음이 지금부터라도 바뀌고 싶다는 신호일 겁니다. 다음 시간엔 감정을 조금 더 편안하게,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은 조금씩 바뀝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몸과 마음에 전해집니다. 지금껏 참으며 살아오신 당신, 이제는 풀며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참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계속 참기만 하면 그 마음이 결국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넘기는 게 어른이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할 때입니다. 감정은 참지 말고 지혜롭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감정 표현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혼잣말부터 시작해보세요.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나 지금 좀 서운해. 오늘은 괜히 마음이 무겁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로 표현해보는 겁니다. 누구도 듣지 않아도 내가 내 감정을 인정해주는 게 굉장한 치유가 됩니다. 두 번째, 글로 써보세요. 종이 한 장 꺼내서 아무 말이나 써보세요. 오늘 기분이 좀 그렇다. 나는 왜 이 말을 못했을까?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맞춤법도 필요 없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니니까요. 글로 쓸 때 감정이 정리되고 생각이 정돈됩니다. 세 번째, 몸을 움직이며 말해보세요. 산책하면서 마음속에 맴도는 말을 꺼내보는 겁니다. 천천히 걸으며 그때 그 말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구나. 그 일은 내가 너무 참았던 것 같아. 걷는 동작과 함께 감정이 같이 풀려나갑니다. 네 번째, 가족에게 조금씩 이야기해보세요. 처음부터 깊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가볍게,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그날 그 말, 나는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 요즘은 나도 많이 지치는 날이 있어. 이 한마디가 가족 관계의 공기를 바꿔줍니다. 다섯 번째, 이 말을 기억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은 이제 버려도 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참았던 수십 년은 그 시절엔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내 감정을 표현해도 되는 시대고 그걸 받아줄 준비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표현하면서 치유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줄 알게 되면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감정은 풀어야 합니다. 묶인 채 오래 두면 서서히 내 안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글 한 줄, 산책 한 번만으로도 그 감정은 풀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 마음을 살피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번만 해보면 점점 쉬워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참는 삶에서 표현하는 삶으로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길입니다. 다음 시간엔 이런 표현 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이 달라진 실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당신처럼 참아온 분이 어떻게 조금씩 달라졌는지 함께 들여다보면 큰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외곽에 사시는 73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늘 밝게 웃으시는 분이에요. 동네에서도 인사도 잘하시고 잔소리 없이 자식들 도와주시는 어머니다운 어머니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분은 속이 늘 더부룩하고 숨이 자주 막히는 느낌에 자주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검사상 큰 문제는 없었지만 가슴이 자꾸 조이듯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진행한 감정 나눔 모임에 우연히 참석하시게 되었어요. 그 모임에서는 하루에 한마디 자기 마음을 꺼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그분은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나 남편이 세상 떠난 뒤로 서운한 걸 누구한테도 말 못했어요. 애들한텐 괜히 부담 줄까봐 말 안 했고요.
친구한텐 자식 자랑만 들을까봐 안 했고요. 그 한마디를 꺼낸 순간 그분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그냥 말했을 뿐인데 가슴이 갑자기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그분은 하루에 한 줄 감정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고 한 달쯤 지나고 나니 숨이 막히는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얘기를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혼자 말하고 혼자 글 쓰고 혼자 생각을 꺼내놓는 것만으로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또 다른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서울에서 혼자 사시는 78 어르신이십니다. 이분은 늘 허리가 아프고 무기력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자주 뵐수록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꺼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찾아와도 잘 지낸다. 나는 괜찮다. 이 한마디만 하시고 속 얘긴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용히 여쭤봤어요. 혹시 요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세요? 그분이 처음으로 길게 대답하셨어요. 솔직히 나는 지금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좀 무서워요.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나도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느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매주 한 번 함께 걷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어르신은 한마디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말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할 자리가 없었던 거였어요. 지금도 그 어르신은 매일 오전 10시에 자신과 약속한 산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걸으며 마음속 얘기를 꺼내십니다. 그게 글이 아니어도 그게 혼잣말이라도 분명 마음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히 참아온 분들이었고 누구보다 감정을 숨겨온 분들이었고 그래서 몸이 아팠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꺼내는 순간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몸도 달라졌습니다. 감정은 말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몸속 어딘가에 남습니다. 하지만 말로 꺼내면 그 감정은 서서히 풀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당신 마음속에도 말하지 못한 얘기가 하나쯤 떠오르셨다면 그건 바로 이제는 말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다음 시간엔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금 내가 얼마나 참으며 살아왔는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은 돌보기 시작하면 금세 반응해주는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내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 볼까요?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의 마음 습관을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는 항목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예 또는 아니오로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몇 개가 나왔다고 해서 나쁜 것도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내 마음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는 작은 연습입니다. 감정 습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냥 넘기는 편이다. 가족에게도 내 진짜 마음을 잘 말하지 않는다. 남한테 부담 줄까봐 힘들다는 말을 잘 못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항상 다짐한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 왠지 부끄럽고 어색하다. 억울하거나 슬픈 기억이 지금도 자꾸 떠오른다. 가끔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마음이 뭉친다. 몸은 자꾸 피곤한데 병원에선 이상이 없다고 한다. 잠이 들기 전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일이 많다. 난 괜찮다는 말을 습관처럼 자주 한다. 자, 어떠셨나요?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3개. 당신은 감정과 어느 정도
건강하게 마주하고 계신 편입니다. 지금처럼만 조금씩 표현하는 연습을 이어가 보세요. 46개. 감정을 참는 습관이 자주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을 꺼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7개 이상.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과 몸이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풀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바꿀 수 있는 작고 쉬운 실천 루틴도 함께 나눠드릴게요. 1. 하루 3분 내 감정에게 말 걸기. 아침이나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혼잣말로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무슨 일이 나를 서운하게 했을까? 이 작은 질문이 감정을 꺼내는 연습이 됩니다. 2. 하루 한 줄 내 마음 써보기. 종이에든 휴대폰 메모장이든 딱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좀 울고 싶었다.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는다. 이렇게 마음을 글로 적으면 마음이 정리되고 몸도 함께 풀어집니다. 3. 감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만들기. 가족, 친구, 이웃 중 한 사람만 있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감정의 통로를 하나 열어두는 것만으로 우리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4. 괜찮다는 말 대신 솔직한 말 써보기. 오늘은 힘들다. 나는 아직 이 일이 마음에 남아있다. 그 말은 나에게 상처였다. 처음엔 낯설지만 이 표현이 나를 지켜줍니다. 5. 감정의 신호를 몸으로 알아차리기. 숨이 자주 차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잠이 자꾸 깨는 날이 있다면 혹시 내가 뭔가 눌러두고 있진 않나?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로 몸과 마음이 연결됩니다. 이런 실천은 오늘부터 당장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나에게 맞는 방법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표현해도 괜찮다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나도 내 감정을 말할 수 있다. 말하는 내가 더 건강한 나다. 이 말을 오늘부터 마음에 새겨보세요. 다음 시간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정리하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전해드릴 겁니다. 그동안 참는 삶으로 살아오신 당신이 이제는 살아내는 삶을 시작하는 이 순간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는 습관이 왜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조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감정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언젠가 몸으로 마음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숨이 막히듯 답답한 날, 속이 자꾸 체하고 피곤한 날, 괜히 눈물이 나는 날. 그건 몸이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 마음 좀 들어줘. 나도 말하고 싶어. 이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나도 그런 것 같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왔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바꿔볼 수 있는 실천 포인트 3가지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핵심, 참는 습관은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마음을 꾹 눌러두면 몸이 대신 반응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무기력해지기도 하죠. 두 번째 핵심, 감정을 말하지 못하면 관계도 삶도 서서히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혼자 생각만 하다 보면 자꾸 마음의 문이 닫히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내 감정조차 낯설어집니다. 세 번째 핵심, 이 모든 건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한마디, 하루 한 줄만으로도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습관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1. 감정에게 말 걸기. 오늘 하루 느낀 감정을 하루에 한 번은 꺼내서 말해보세요. 혼잣말로 괜찮습니다. 오늘 나는 기분이 어땠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 마음을 글로 써보기. 딱 한 줄이면 됩니다. 종이에든 휴대폰 메모장이든 솔직하게 써보세요. 나는 아직도 그때 그 말이 마음에 남는다. 이런 표현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3. 괜찮다는 말보다 내 감정에 솔직한 말 쓰기. 오늘은 조금 힘들다. 나는 이런 말이 듣고 싶었다. 이렇게 내 감정을 인정하는 말이 진짜 나를 돌보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꿔주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참으며 살아온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표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돌보면 반응합니다. 감정은 꺼내면 치유됩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감정을 말해도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말할 수 있는 당신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작은 응원 메시지를 담은 클로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좋은 음식, 운동, 약을 찾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돌봐야 할 것이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건강은 말을 참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조금 느리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느끼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말을 꺼낸다고 누가 나를 약하게 보지도 않고 누가 나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당신, 이제는 표현해도 됩니다.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시기가 왔고, 그럴 용기도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묵혀있던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그건 정말 소중한 출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감정 표현이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내가 솔직해지면 가족도 바뀌고 세상도 부드러워집니다. 그 흐름을 함께 경험해 보시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살포시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요. 혹시 떠오르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그분도 당신처럼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몸만 챙기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챙기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따뜻한 이야기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잘 살아오고 계십니다.